일회용 빨대나 간섭하고 있고 지난 정부 인사들 쪽주면서 카메라 앞에서 쇼나 하는 게 대통령 업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훈TV입니다. 자, 이재명이가요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200일 됐습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다 뚫렸습니다. 뭐 국방이고 뭐고 뭐 없습니다. 다 뚫려버렸고요. 환율도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연말에는요 1500원 악몽이 현실화될까봐 두렵기까지 합니다. 1480원 이거 숫자 아니라요. 국가에 찍힌 낙인입니다. 이재명 효과다라고 하죠. 자, 지난 4월 이후에 1480원 넘은 게 8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때려놓고요. 한국은행 등 중심으로 환율 안정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의 자본 이탈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위험 회피 심리가 맞물려 가지고요 지금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저지선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1달러 1,500원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치고 폴짝폴짝 뛰겠죠. 이 숫자를 두고요 일부에서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일시적인 변동이다 라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무능을 덮어야 되니까요. 근데요 이 1480원이 과거의 1480원과는 완벽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이 경제 영상에서 달러 인덱스 그래프 보여드렸었죠. 이게 지금 단순한 고환율이 아니라요 국가 신뢰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이유는요 지금 달러가 강세가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전 국민 7% 뭐 재산이 날아갔다라고 독한 소리 쏟아낼 때는요 전 세계가 달러가 강세여 가지고요 엔화도 가치가 떨어지고 뭐 주변국들이 다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환율이 폭등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달러가 강한 시기가 아니고 달러 인덱스가 95, 98 그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달러는 오히려 약세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은요 16일에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02억 원어치 순매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도요 3천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달러 강세도 워낙 가치 하락을 거들었는데요. investing.com 보니까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인덱스, 달러 인덱스를요 한번 체크해 보니까 17일 오전 10시 23분에 98.172 오후 1시 2분에 98.29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만 홀로 추락하고 있다라는 게 골 때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가 오를 때 원화 가치도 같이 오르는 거 이게 보통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이게 달러 동조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데 원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치솟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을 다른 나라들과 분리해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디커블링이다라고 하죠. 환율은요 뭐 단순한 외환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재정 상태, 정치 안정성, 그리고 성장 전망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모두 압축한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을 향해서 이 시장은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뭐 이재명 보유국, 그러니까 이 나라는 위험해지고 있다, 투자할 이유가 없다, 투자 가치 안돼 똥값대 라고 하는 거죠. 외환 당국에서도 이 신호를 모르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이재명 눈치 봐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덮고 있는 거죠. 자, 대기업의 달러 매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까지 동원했습니다.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그냥 적금 붓고 있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요 국가가 지금 마음대로 쪼대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연금 돈까지 동원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이미 대부분 다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80원이라는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다라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장에서요 1,500원 찍을 거다라는 게 금기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환율이 하루 이틀 투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이제 민생을 직접 때리고 있고 기업의 손익을 갉아먹고 있고 국가 부채의 실체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죠. 지금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라고 말이죠.
자, 저는요, 이 위기의 시작은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재명이가 깜빡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본격화됐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단식 투쟁하고 뭐하고 유청훈 판사 앞에서 죽는 소리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 자기가 진짜 깨딱 잘못했다가는 깜빵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깜빵 가지 않겠다. 그래서 줄탄핵 더 독하게 이어졌고요. 거기에 한동훈의 발작까지 더해진 값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깜빵 문턱에서 넘겨서 깜빵 보내지 못한 값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달러 약세 속에서도 나 홀로 원화 약세라는 위험의 신호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환율이요, 서민의 장바구니 기업 경영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숨겨왔던 국가부채의 실체가 왜 원화를 압박하고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이런 경고를요, 여러분들께 계속 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제한 걸리고 있고요. 알고리즘 차단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콘텐츠 제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 한 줄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환율은요, 시장의 장난이 아니라 국가의 성적표입니다. 그냥 국가의 성적표다라고 보면 되겠죠. 나 환율 몰라, 뭐 원화 가치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럼 느낌 아닌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거죠. 자, 미국 강하죠. 그 달러 강합니다. 미국의 돈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수단이다 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본 엔화 어떻습니까? 엔화 내밀었을 때 태국, 캄보디아 이런 데서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의 가치는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돈 지금 태국 가면요, 안 받아줍니다. 거부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한국 지지 가치 없어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에 대한 느낌 좀 오시죠.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뭐 돈의 가치다라는 거죠. 돈. 우리나라 돈. 한참 우리나라 잘 나갈 때는요, 우리나라 돈 1,000원 내면요, 막 태국에서 띵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국에서조차도 받지 않는 돈이 됐다라는 건 한국을 어떻게 본다? 별로 좋지 않게 본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원화 약세를 두고 일부에서는요, 뭐 여전히 미국 금리, 중동 리스크, 외국인 투기 같은 외부 요인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는 서학개미 탓하고요. 하다가 공항에서 책 사이에 뭐 100달러 끼워가지고 나가는 사람 탓하고 있습니다. 꼬라지 꼴값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약달러 국면에서 원화만 급락한다라는 이 현실은요, 그런 변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환율은요, 언제나 국가의 내부 체력을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자, 현재의 달러 인덱스가 97, 98선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요, 이 달러가 강하지 않다라는 뜻, 유로와 엔화, 신흥국 통화 상당수가 그냥 뭐 쏘쏘 괜찮다라고 숨을 돌리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나라 돈만 유독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라는 시장을요, 이 뭐 유로와 엔화, 신흥국 통화로 같이 그 그룹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별도로 떼가지고 위험 자산이다라고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평가는요, 근저의 재정과 부채 문제가 있죠. 자, 정부는요, 국민들 앞에서 관리 가능한 부채만 강조해 왔는데요, 또 다른 국가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살펴보면요, 지금 뭐 브리핑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중앙, 지방정부 부채에다가 공공기관 부채, 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연금 충당 부채까지 모두 합치면요, 4,600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요, 거의 9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짓다라고 봐야 되겠죠. 응애 하는 순간 빚이 톡 얼마? 1억 가까이. 자, 이 숫자를요, 해외 투자자들이 모를까? 아니요, 안다라는 거죠. 글로벌 자본은요, 통계 정의가 아니라 실질 부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부채와 원화 자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빠르게 깎이고 있는 거죠. 이재명 프리미엄 효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환율의 충격은 곧바로 민생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수입 물가 가격 치솟고 있습니다. 2배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미국산 소고기 17%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죠. 지금 주유소 가보시면요, 7주째 상승하다가 잠시 꺾였는데 1,600원, 1,700원 하던 이
주유할 때 그 가격이 지금 1,800원 선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체감이 아니라 실질 소득 감소로 올 수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정유, 반도체, 외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요, 환율이 10원만 움직여도 수백억 원의 단위가 손익 변동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외환 당국이요, 대기업의 달러 매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통화 스와프 가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와 국민연금이요, 외환 스와프 거래 한도를요, 연간 650억 달러로 설정하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냥 오늘만 사는 인간들인가, 하루살이 인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겁니다. 관세 협상 도장 찍는 순간 대미 투자 연에 200억 달러씩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환율 1,800원, 1,900원 찍습니다. 그냥 터져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관세 협상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 이거를 잘한다 하면서 이 진짜 뭐 잼통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하루살이 인생인가, 아니면 뭐 교육이 부재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박사를 내기 시작한 게 이제 김대중 선생님 때부터죠. 그 오래된 계획이 지금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참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통화 스와프는요, 외환 시장이 불안할 때 국민연금이요, 해외 투자 때문에 달러를 직접 사지 않도록 정부가 대신 달러를 조달해주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요,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더 밀어 올리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치는요, 시간을 버는 뭐 처방, 잠시 잠깐의 처방이지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요, 환율은 또다시 오른다 라는 사실을요. 자, 지금 필요한 거는요, 선언이 아닙니다. 뭐 어쩌저쩌 하겠다, 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감정은 이런데, 자, 뭐 그거 필요 없습니다. 방향 전환이다 라는 거죠. 자, 지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6개월 동안 재정 준칙을 무시하고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정책을 펼쳐왔죠. 이게 워낙 가치 폭락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총 부채 규모는요, 지금 GDP 대비 무려 181% 수준입니다. IMF 경고 때려 맞을만 하죠. 발표된 수치보다요, 실제 국가 부채 규모가 훨씬 크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이요, 환율과 부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뭐 생각 없습니다. 돈 퍼다 주고 헤헤거리고 15만 원 받고 헤헤거리고, 이런 사람들 계속 그냥 헤헤거리게 만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 걷어내야 되니까 세금이 좀 마른다 싶으면 세금 낼 수 있는 구간을 더욱더 확장한다라는 거죠. 자, 단순한 시장 개입보다는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정 준칙 복원, 그리고 확장 재정에 대한 명확한 제동이 필요하고요. 자, 이래저래 근본에 대해서 지금 다루지 않고 지금 환율만 때려잡겠다라는 건요, 배가 아파 죽겠는데 배꼽에 빨간 약 바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환율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1,500원 돌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요, 환율의 균형점이 상향 이동해가지고 연말 환율은 1,500원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환율 10% 오를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은요, 이 고환율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 2.1%를 웃돈다, 2.3% 안팎으로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치솟는 환율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 물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죠. 자, 지금 필요한 건 선언이나 낙관 아닙니다. 재정 준칙의 복원, 부채 관리의 투명화, 그리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성장 로드맵이다라는 거죠. 이거 없이는요, 어떤 개입도 일시적 처방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능력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죠. 능력 없으면 기어 내려오라라는 겁니다. 일회용 빨대나 간섭하고 있고 지난 정부 인사들 쪽주면서 카메라 앞에서 쇼나 하는 게 대통령 업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집권 6개월입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
절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돈 풀기 좋아해가지고 뭐 호텔 경제학 이런 개소리 하더니요. 국가 채무도 급증하고 지자체 채무도 급증하고 물가까지도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들 당연히 폐업도 늘어났죠. IMF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경제는 팽개치고 선동 정치 노릇만 하는 동호 애비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점수 한번 줄까요? 정치 점수 빵점, 경제 점수 빵점. 그런데 보복 점수는 100점. 빚의 혁명으로 온 국민들에게 빚을 떠안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요. 진짜 끝내야 되는 겁니다. 200일 기록하고 외치고 있는데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또 제2의 IMF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는 겁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